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언더우드는 경상도 아펜셀러는 전라도 쪽으로 선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시작된 언더우드 초기 사택의 사랑채, 이렇게 옛날 시골 처가집에서 한복 입고 이렇게 최초의 자생적인 목회자 서상년, 최초의 세리신자, 여행길 도처에서 우리는 군중을 만났고 그 중에는 약간 거친 이런 언더우드는 일을 잘 처리해 나갔다. 그는 재능과 인내심이 풍부한 사람이었기에 실제로 처리하기 난처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서 또 만일 당시 나를 인도하던 사람이 언더우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과연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을지 자신할 수가 없다. 모두 험악하고 고의적으로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말은 아니다. 만난 많은 사람들이 시골의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어서 또 외국의 젊은 여인에게 격려를 표할 줄도 몰랐고 또 호기심에 가득 차서 오늘 외국인을 구경하려고 했다는 그 외국인이 신기하네 이렇게 하는. 자, 식탁에 가엾은 오리에 대한 추억을 두고 저녁 식탁에서 즐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1889년 3월 언더우드와 필자는 결혼했다. 이제 아내의 이야기였군요.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폐하께서 보내신 조정을 대표하는 기빈들, 폐하의 많은 선물, 외국인 사회 전체의 선교사들이 필자가 내륙으로 여행하는 일에 반대한 것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자세히 말한 바 있으므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나 눈을 돌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언더우드가 한번 옳다고 믿어서 길을 결정한 후에는 절대적으로 확고부동했다는 사실만은 밝혀두고 싶다. 위험에 관한 한 그는 이미 한국의 북쪽 국경까지 2번이나 가로질러 갔었고 그때마다 한국인들이 선의와 친절과 상냥함으로 그를 맞아들였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다. 오히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모든 역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본래 이 측량이 로마 가톨릭이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복음 사업에 지장이 있게 되어서 소환 명령에 대해서 몹시 불쾌해했다. 한편으로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그러하듯이 외국인 사회에서는 긴장 섞인 흥분감이 팽배했다.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그들의 무모한 지방여행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을 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의료 사업이나 교육 사업만 하지 공연히 전도 사업에 끼어들어서 관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만든다든지 공경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그 거실로 해서 중국에서 예수회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하는데 지장이 되는 어디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초기에 전도를 하게 되고 사상을 개정시키려 하고 이렇게 되면 또 특히 캐톨릭이 먼저 자리 잡은 이런 또 터전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자, 그러나 언더우드는 돌아와야만 했다. 평양에서 일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강한 관심을 일깨운 나머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25명이나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선교부와 미국 공사가 서울로 그들을 소환했다는 건데 이유는 이러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대거리와 그 근처에 있는 종묘를 구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지대에 자신들의 성당을 지을 자리를 물색해 놓고 한국인들로부터 은밀히 그 땅을 매입해 드렸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부와 예수의 지도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와 탄원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한국 고위층이 경로했고 결국 한국에서 기독교의 설교와 교육을 금지하는 칙령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 사정에 너무 저촉되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명동 성당이 되었나요? 중요 시작은 감리교 선교회의 벤셀러 부부와 스크랜드 부부는 1885년 언더우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 도착했다. 유경공원 교사들인 길모, 벙커, 헐버트는 1886년 6월에 왔다. 두 선교회의 첫 선교사들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기도해왔다. 한국에 온 첫 해의 마지막 날 그들은 철야 예배에서 만나 하나님께 이 점에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선교지에서는 첫 열매를 거두는 데 최소한 10여 년이 소요되었다는 것. 찬양가 그리스도 신문이 있었네요.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 조선이라는 것이 분리되기 전에는 이렇게 참 길고 평양에서 그러나 이 역경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어졌으니까 가족의 전도의 노선이네요. 부인 언더우드 부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고 이 글을 서술해가는 동안에 필자에게 점점 더 명확해졌던 사실은 그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배적인 성격이 바로 사랑이라는 점이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선교되겠어요? 사랑. 언더우드 아주 날카롭게 보이면서도 뭔가가 명확한 사고를 가진 모습인데요. 어느 날 무디 생애에 관한 글을 읽어본 나는 언더우드의 성격 그리고 선교에서의 그의 경험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 같은 문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디는 종종 그의 친구들에게 현명해 보이지 않는 방식을 택게 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의 친구들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시야가 혼란스러워졌던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이 무디의 비전을 희미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일단 달성을 목표라고 생각하면은 확고한 인내력을 겸비한 열정과 에너지로 그 일을 밀고 나갔다. 만일 용기와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그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는 이 책을 보게 된 계기가 하늘 맑은 교회라고 대구에 있는 이 교회의 한 교회에서 도서관 또 커피숍이 있었는데 하늘 맑은 교회, 저 이름 좋네요. 하늘 담은 교회. 하늘을 담았다. 이름 참 좋네요. 하늘 담은 교회. 여기서 책을 봤어요. 황제는 미국 공사를 불러서 선교회로 하여금 언더우드에게 그것을 팔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공사는 황제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자신이 공사이긴 하지만 미국인에게 무엇을 팔라 이렇게 할 수 힘이 없음을 전하겠다. 그러자 황제는 그래 미국 정부에 전해서 미국 정부가 그들에게 팔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시오. 미국 정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미국인에조차 그 뜻을 그렇게 할 힘은 없다는 설명하자 황제는 더욱더 놀랐다. 그렇게 힘이 없다? 침례 교도들에 대한 언더우드의 태도는 침례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잘 드러났다. 그는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여
그들이 우리 선교회에 참가하도록 요청을 받은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것은 우리 선교회 대다수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언더우드를 몹시 슬프게 했다. 언더우드는 참 초교파적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위기가. 우리는 서울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서울에서 해주로 갔으나 며칠 기다림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해주에 도착하자마자 은율로부터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 한국 정부가 각 지방의 여러 수령들에게 보낸 비밀 서신이 도착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 서신은 모든 유학생들은 15일 후인 다음 달 2일에 각 지방에 가까운 사당에 모여 거기서부터 집단적으로 서양인들과 서양 종교를 수정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그들의 학교와 집과 교회를 파괴하는 명령이 적혀 있다고 했다. 선교의 친구이자 이런 참 참 이런 책을 두고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선교적인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역교회에 복지를 하고 이렇게 신정환 담임 목사님이 참 시작을 잘했네. 황제는 너무 오랫동안 러시아 공수관에 머물렀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우세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편한 듯 했다. 가엾은 한국은 항상 그 주변 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공포와 시달려왔다. 그래서 왕비는 언제나 이 나라들을 번복시키는 동시에 서양의 강국들, 특히 영국과 미국의 알선에 힘입으려 했다. 청일전쟁의 결과 한국의 진정한 독립이 선포되었고 이어서 독립협회가 조직되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강조했다. 이전에 중국에 공물을 바치던 궁궐의 장소에는 독립문이 세워지고 독립관이라 불리는 큰 건물이 협회의 사무실을 위해서 따로 세워졌다. 왕의 친구들이 배신당했다는 고압적으로 공안하고 입에도 보내가 죽이고 그 침입을 계획하고 지도한 사람들이 침입 전날 늦게까지 언더우드 집에 있었고 침입을 계획한 사람이 또 언더우드 자신이 침입이 있던 날 밤에 궁궐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로 끝난 그 계획에 언더우드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려는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언더우드는 그 일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 공사관의 비서관이 정보를 알려주기 전까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왕의 둘째 아들인 의하군이 우리 집에 한동안 피신해 있었고 또 윤 장군의 아들인 윤치호가 그 해에 겨울에 윤치호 우리 집에 손님으로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한국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의심같이 적의 표적이 되었다. 이게 이제 사람을 그렇게 무슨 일을 저지른 일들의 관계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일이 한국 개신교 시작 그 천망으로 돌아가다. 언더우드 아내 이름은 호턴 여사는 한국에 온 첫 선교사인 남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목격자로서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생생하게 그의 생애를 그려낸다. 또한 당시 한국의 풍습과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또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래서 한 민족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얼마나 갈급해하며 복음을 흡수했는지 얼마나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했는지가 언더우드의 헌신적인 선교 이야기에 한데 엮여 가슴 뜨겁게 펼쳐진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그 한발 격동기를 지나는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에서 언더우드가 어떻게 교파나 인종, 시간, 장소 같은 좁은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을 위해서 애써 분투하며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복음 전도, 성경 번역, 사전 편찬, 신문 발행, 대학 설립 등 다방면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언더우드의 전생애 가운데 하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사랑임을 분명하게 역설한다.
이 땅에 최초로 온 선교사로서 언더우드가 아펜셀러와 함께 저물포항에 발을 디딘 지 130년이 되는 이때 이 적은 한국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백안의 선교사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첫마음 첫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우쳐 줄 것이다. 조선 도착 당시 25세 약간의 젊은 청년이었던 그가 격동의 조선 말 한겨레와 더불어서 뿌리고 가꾸어 온 미래 한국 기독교의 꿈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언더우드 연구의 기본 교과서 출발점인 것이 분명하다. 김진홍.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1910년에 세반원교회 신축하고 이런저런 우주 방문을 하고 안식년을 보내고 예수교創立창회를 하고 에든버러 선교회 YMCA 문제를 중재도 하고 언더우드 한국 도착 30주년 기념식이 있고 서울중앙회 대단한 이런 이 역사를 통해서 1898년의 가을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역사 감사절을 하고 1907년에 남부 등등등등 이제 작업이 되어졌네요. 자, 호튼 언더우드, 그러니까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부인으로 미국 뉴욕주 알바니아에서 1851년 6월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이주했으며 인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친구를 통해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시카고 여자의대, 현재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소속에서 의학을 전공했으며 의학도 시절부터 인도의 의료 선교사가 되려는 소망을 품었다. 1888년 3월에 조선에 도착하여 조선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 서구식 병원인 강혜원의 부인과에 근무하면서 명성황후의 시의로 겸직했다. 1889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결혼했고 미리 와서 한국에서 결혼했네요. 남편이 설립한 소년들을 위해서 고아원에서 영어와 산수를 가르치며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 주요 저서로 상투제비와 함께 보낸 15년 세월 상투제비,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한 조선 외에 조선에 관한 여러 책을 썼다. 의료사업과 교육사업, 사회사업 등에 전력하다가 1921년 10월 29일 세상을 떠나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잠들어 있다. 1921년 네비에스 선교사가 방한하고 대한성흥교회 1890년 세문안교회 제1예배당이 신청이 되어졌고 스크랜던과 함께 성경을 개혁하고 찬양가 출판도 하고 언더우드 여사가 진여사를 개원하고 했네요. 소사 콜레라가 발전할 때 또 이런 세번학교의 새 건물이 이루어지고 독립협회가 결성이 되어질 때 1800년 그리고 아펜셀 대처가 해보를 하게 되고 명성황후가 1897년에 11월에 세상을 떠났구나. 시해 사건이 있었다는가? 요코하마 항구 부산
재정원 아벤셀러 집에서 송구 영신 기도회를 하고 점역 발전 아벤셀러와 함께 한국인을 위한 성경 같이 사역도 했네요. 릴리어스 등등. 영국에서 영어 런던에서 좋은 언더우드와 이렇게 태어난 넷째로 출생했는데 어머니 사망, 형 어디 학교 입학하고 화려한 목사를 꿈꾸고 개인 교수로서 서양 고전 1800 뉴욕 대학교 입학하고 1877년 아버지 사망하고 축복의 소나기. 서울에서 시작되고 모든 교파에 의해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어서 한국 전역을 휩쓴 전반적인 복음운동은 1911년 가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것은 선천노예 집회에서 있었던 운동과 감리교 지도자들의 계획에 부응한 것이었다. 언더우드는 이 운동의 추진위원회 회장으로 이 사업의 계획을 저도 면밀하게 세우고 불굴의 노력을 쏟아부었다. 서울전도위원회는 전국의 중앙위원회 역할을 하여 각 선교사들에게 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으며 선교사들은 다시 이 말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다. 또한 서울에서 모든 선교사와 지도자들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 매일 집회가 열렸고 천막이나 야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참 사역이 추진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서울 YMCA는 전체 해외 선교지 YMCA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이 영향력이 있는 단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 언더우드 박사는 교회 간의 연합을 촉진시키는데 애썼을 뿐만 아니라 통일사업 즉 한국민족과 일본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촉진시키기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내가 아는 한 이것은 그 아닌 누구로도 이렇게 참 사역을 했다. 운명의 날들 1894년 여름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 전쟁은 중국 쪽에서 일본과 맺은 조약,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느 쪽도 한국의 군대를 진주시키지 않는다는 조약을 위반하고 한국 정부를 지원하여 동학군이라고 불리는 약탈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한국에 파병함으로써 일어났다. 동학이라는 말의 뜻은 동양의 학으로서 한국에 들어오는 서양 세력에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에서 북청 사회를 일으킨 사람들, 법을 무시하는 거친 사람들, 이런저런 동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선교 사역이 언더우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어서 청일전쟁에까지 일단 그런 일들을 명성황후의 장례식 이런 데까지 다 함께 있었던 그 시대의 선교 사역을 보게 되어졌네요.